WBS 스페셜 출가, 진리의 길을 나서다. 앞으로의 인생을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해 살기로 결심한 출가자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공부는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우리 원불교 공부도 되겠지만 뭐 인생 공부 또 세상 공부도 되겠죠. 어떤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또 공부를 하셨나요? 김세민 교수님. 네. 저는 이제 그냥 원불교 공부 말고 처음 생각나는 게 그냥 일반 학교 공부에서도 자극을 좀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교단의 그 은혜로 1학년 들어오자마자 그 2학기 때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학연수를 갔었을 때 함께 간 원광대학교 학생들이 다 장학생들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 학교, 이제 호주에 있는 그 학교에 다른 학교 장학생들도 와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다들 그 학교 공부 자체를 이렇게 목표 점수가 4.5점 만점을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 매 학기? 예, 그 장학생들은. 근데 저는 이렇게 장학금을 받고 다니지만 이렇게 학점에 대한 신경을 좀 1학기 때는 잘 못 썼거든요. 그래서 와, 세상 사람들, 앞으로 내가 교화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목표 자체가 다르구나. 그리고 나는 장학금 받고 다니는데 너무 안일하게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2학년으로 복학했을 때 그래도 부끄럽지 않으려면 공부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살아오지 않았는데, 그때는 여름에도 이렇게 그냥 속옷만 딱 입고 열심히 막 공부만 했던 그런 시절이 좀 생각이 나고, 그때 함께 저희 학년에 있었던 뭐 대철 교무나 뭐 이렇게 같이 그래도 우리가 좀 떳떳하게 공부해보자 하면서 그냥 일반 공부를 열심히 했던 추억이 생각나고, 네. 예. 그렇죠. 그 이후에는 이제 원불교 공부는 이제 스승님과 도반들하고 함께 막 같이 얘기 많이 해가면서 매주 이제 정정 공부 모임을 하는데, 그렇게 공부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네. 네. 역시 그 마음 공부도 중요하지만 네. 실력을 갖춰야지 또 세상에서 또 인정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공부도 이 분발심을 갖고 열심히 하셨군요. 네. 자, 우리 현청 교무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이렇게 비슷한 학점 얘기인데요. 저도 이제 대학교를 처음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착오가 생겨서 학점을 잘못 이수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실수한 걸 모르고 있다가 군대 다녀와서 복학을 하고 보니까 제가 졸업을 못하게, 만약에 이대로 있으면 졸업을 못하게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그 지난 과정을 돌이켜 보니까 제가 이제 간사 가기 전에 08학번이었는데 이제 간사 끝나고 복학을 하면서 10학번 처리가 이렇게 되면서 약간 제가 스스로 이렇게 잘못 생각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수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은 것도 몇 개 있고, 그래서 발등에 불똥 떨어진 것처럼 막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면서 모자란 실수했던 걸 다 메꾸고 돌리고 하는데 3, 4학년 때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고, 예. 이렇게 너무 태평하게 지내면 잘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밥그릇 잘 챙겨서 해야 되겠구나를 그때 좀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예. 아마 이제 20살이 돼서 대학생이 되면 그런 실수들 한두 번씩은 하잖아요. 네. 네. 누가 다 이렇게 챙겨주다가 네. 이제 대학교 공부는 내가 챙겨서 해야 되는데 네. 예. 뭐 이수해야 되는 과목을 그때 좀 안 누락시켜서 그런 일도 있으셨군요.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아마 이제 뭐 모든 일을 할 때 꼼꼼하게 네. 또 챙기는 그 공부심을 또 챙길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경훈 교무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좀 반대로 너무 꼼꼼하게 챙겨서 예. 1학년 들어가자마자 선배들의 전례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다 접수를 하고, 그래서 듣고 싶은 과목들을 원불교학과 그 자체 원불교학과 전공만 듣는 게 아니라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는 화학과의 교양이나 일반 과목들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직 이수하면서 이렇게
원래는 철학이랑 역사 쪽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좀 철학과 수업도 듣기도 하고 교양도 듣고 하면서 이렇게 그때 또 때마침 이렇게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동기들이 있어서 같이 수업을 한 5명 정도가 철학과 수업을 신청을 해서 들었는데 철학과 수업이 매번 이렇게 교수님 스케줄 따라 변동이 돼가지고 금요일 날 7, 8교시 수업이 9교시, 10교시 수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학과 7시까지 입사를 해야 되는데 10교시가 딱 7시 10분 정도에 끝나니까 교수님께 미리 말씀드려서 교수님 저 7시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하면은 교수님이 나는 그때까지 수업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너희들이 그냥 조용히 나가라 라고 해주셔서 진짜 수업 받고 열심히 뛰어가서 이렇게 기숙사 들어가고 해서 기숙사에서 한 20분 정도 막 뛰어서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렇게 좀 공부를 하고 싶어서 했어요. 공부가 재밌으셨나요? 네, 좀 그런 게 재밌었고요. 좋아하는 것만 재밌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세 분의 학창시절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이제는 교무님들께 각각의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예. 자, 먼저 3명 교무님은 이 중에서도 제일 또 선배시고 네, 그만큼 큰 책임도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항단장을 할 때 그 슬럼프 기간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어떤 점이 어려웠고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요? 네, 제가 학부 시절에 학교의 대표 역할인 항단장을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맡게 되었었는데 저는 그 동안에는 그냥 학교 생활 즐겁게 하고 함께 어울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쭉 1학년, 2학년, 3학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3학년 때 이렇게 항단장을 맡게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내가 도대체 어떤 실력을 가져야 좀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남들 앞에 서면서 내가 대표라는데 그 대표의 그런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 고민이 밖으로는 아닌 척하고 살았지만 스스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 고민이 저한테는 상당히 큰 계기가 되었고 그때 이제 매번 방 식구들하고 매일 저녁에 같이 이제 뭐래도 이제 제가 경험이 그런 원불교에 대한 신앙 수행에 대한 경험이 더 누적돼야겠다 생각이 돼서 매일 저녁 이제 기도도 하고 헌배도 하고 막 어떻게든 그 실력을 좀 얻고자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고민이 더 심해졌었죠. 이제 그러면서 그 학기 항단장을 마치면서 기도했던 그날에 제가 한 가지 딱 해소가 됐던 부분이었는데 그 해소가 나 혼자서는 어렵다. 그래서 이미 잘하고 있는 스승님이나 정말 행복하게 사는 스승님을 만나서 배우면 그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가장 친한 도반들과 함께 이제 스승님을 찾는 다 스승님이신데 제가 한 번도 모셔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찾아다니면서 제 고민을 이제 얘기 드리고 했는데 제가 그때 알게 된 거는 내가 한 번도 꾸준히 공부를 해본 적이 없구나. 그리고 배우려고 해보질 않았구나. 그냥 내 스스로 원불교를 이해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음에 맞는 스승님을 모시면서 지금 이제 쭉 지금까지 그 스승님과 함께 같이 공부하고 문답감정하면서 이제야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런 슬럼프들을 하나하나 이제 극복해 나가는데 힘이 되는 그런 좀 수순을 밟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자신이 주어진 자리에서 또 다 책임감이 있고 다들 부담을 느끼고 계실 텐데 그럴 때 내가 먼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주변에 또 스승님들께 많이 묻고 그러면서 답을 찾아가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경은 교무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학창 시절에 참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뭐 똑순이다, 모범생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인생에서 나는 이런 일탈까지 해봤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궁금해요. 참
일탈이라고 하기에는 예. 참 그냥 다만 똑순이라고 왜 보였을까. 근데 외형에서도 약간 좀 똑부러지고 네. 함부로 말 못할 것 같고 그런 이미지에서 저 입학할 때 동기들이 저보고 원불교의 미래의 감찰 원장이라고 오. 그렇게 별명을 지어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질문이 이렇게 쏙 와닿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칼 같고 이렇게 그런 이미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 그래 내가 어느 부분에서는 이렇게 딱 정리도 하고 해서 좀 다부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고 있고 좀 일탈은 저도 사람인지라 잘 놀고요. 네. 네, 차마 여기서 말하면은 예. 저 사람도 교무가 됐어? 이렇게 얘기할까 봐 좀 무서운 부분도 있는데 그냥 좋아했던 수업만 찾아가서 수업 들었던 거고요. 이렇게 별로 안 듣고 싶은 수업도 좀 빼고 또 원대가 벚꽃이 이쁘잖아요. 네. 캠퍼스가. 그래서 그냥 수업 안 들어가고 캠퍼스 놀다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랬던 적도 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업도 안 들어간 적도 있고 그리고 다른 학생들 하는 것만큼 나도 다 하면서 지냈다. 네, 저도 그러고 지냈습니다. 다만 몰라서 그랬을 뿐이에요. 예, 좋습니다. 두 분이 몰라서. 자, 이번엔 현천 교무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천 교무님은 남다른 글솜씨를 가진 것으로 또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게 또 말씀도 잘하신다고 하셨는데 논문도 이 일기 형식으로 쓰셨다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아, 이제 제가 논문 주제를 이제 예비교무를 위한 정기일기 기재법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학부 때 단장을 맡아서 후배들을 지도하는데 저는 이제 나름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일기를 매일매일 기재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을 못 느꼈거든요. 근데 오히려 후배들은 일기 기재하는 걸 되게 어렵게 여기고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일기는 진짜 매일 써야 되는데 그걸 너무 힘들어하는 게 도대체 왜 그럴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고 계속 물어봤어요. 후배들한테 왜 일기가 어렵니?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아 그러면 내가 그래도 조금 선배고 글을 좀 쓰니까 애들한테 일기 쓰는 법을 가르치고 싶다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제 대학원 때 졸업 논문을 쓸 때 지도교무님한테 이제 여쭤봤더니 좋은 주제다 한번 잘 써봐라 해서 이제 진짜 열심히 연마해서 이제 지도 교수님 도움 받아서 완성을 했는데 그때 이제 설문을 위해서 후배들한테 이제 일기를 제가 만든 양식을 보내주고 이렇게 한번 써봐라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이게 좋은 피드백들이 있어서 아 이게 참 보람차다 이렇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또 일기 공부를 제가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하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일기 쓰는 법도 많이 달라졌고 저 스스로도 많이 진급을 한 게 가장 큰 소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일기를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일단 교무님만의 어떤 비법이 있다면? 저는 일단 그 논문에서 제가 제시한 방법은 처음에 일단 매일 쓰는 걸 가장 뭘 쓰더라도 매일 쓰는 걸 기준으로 하고 이제 주제를 먼저 잘 잡아야 된다고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논문에서 이제 어떤 일이든 주제를 확실하게 정해놓고 써야 이게 심신작용 처리건인지 감각감상 일기인지 그걸 정확하게 분류를 하고 이제 심신작용 처리건이면 뭐 시간대별로 기재를 하거나 아니면 메모식으로 스스로 마음을 기재하거나 또 감각감상 같은 경우는 이제 대소요무로 이제 분류를 해서 일기를 기재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했는데 제가 이게 그때 저도 이제 공부를 한 입장이고 하니까 완벽한 방법이라고는 제시를 못했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수준으로 논문을 작성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심사위원들도 참 좋은 연구를 했다고 많이 격려해 주셔서 저도 이제 현장 나가서 교도님들께 일기 지도할 때 또 많이 사용하고 또 계속 개선시켜서 정말 좀 보편적이고 완벽한 일기 지도법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불교 일기법도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앞으로 더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질문을 또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규 교무님들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또 교당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만날 일도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과의 만남을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질문들을 드려볼까 하는데, 그래서 준비한 돌발 질문,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세 분께서 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교무님들께서 교당에서 청소년들이 질문을 해올 때 어떤 답을 해주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명 교무님께 네.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교무님이 꿈인데 네. 부모님이 반대를 하십니다. 네. 자, 이런 우리 청소년에게 어떤 답을 좀 줄 수 네. 있을까요? 우선 그 부모님께서 그 자녀에게 거는 기대와 그 원불교 교무가 앞으로 어떤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지가 부모님께서 이게 아마 다를 거기 때문에 이제 출가를 하고자 하는 그 학생은 좀 부모님께 좀 더 비전과 이 원불교 앞으로 내가 교무를 해서 어떤 멋진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진지하게 함께 부모님과 소통을 하는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부모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먹고 있는 내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먼저 한 번에 만족시키려고 하거나 뭔가 해결을 보려는 그 마음은 잠깐 놓고 계속해서 내가 정말 이걸 원하는 삶이기 때문에 부모님께도 더 보온과 효도를 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 확신을 갖고 부모님께 계속 지극정성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꾸준히 좀 긴 시간을 두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도 부모님께서 좀 변화가 없으시다, 완강하시다 싶을 때는 저희 선배들이 좀 더 확신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은 마음을 강하게 먹고 출가를 한번 우직하게 밀고 나가보는 것도 어쩔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님에 대한 그 아픔과 걱정과 기대를 따로 이렇게 탁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출가를 하면서도 계속 그 마음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 마음을 해소할지 좀 장기전으로 이렇게 보면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그 실제로 이 사례가 우리 현천 교무님의 직접 겪으신 일이죠? 예. 예. 이 조언이 좀 어떠셨나요? 굉장히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너무 철이 없었어서 엄마랑 너무 많이 이렇게 싸우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저를 출가시키려고 했던 학교 법당 교무님은 이제 제가 이런 어려움을 말씀을 안 드려서 이런 좋은 답변을 못 얻었는데, 만약에 그때 당시 제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 좀 덜 고민하고 덜 엄마랑 싸우고 출가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실제로 우리 동료 교무님들이나 선후배 교무님들 중에서도 이런 일들이 충분히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경은 교무님은 이런 사례 겪은 일 있으신가요? 주변에? 저희 고모께서 출가할 때 많이 이렇게 반대를 겪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크게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워낙 아버지께서 고모가 간사 근무를 하고 계실 때 쫓아가가지고 그 시골 교당 옆에 논두렁에서 좀 이렇게 큰 언쟁을 벌쳤다고, 이게 나중에 제가 출가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했을 때 지금 출가식을 다 하고 이제 현장에 가서 근무하고 있지만, 아까 세명 교무님이 그 설득을 해봐도 좀 힘들 때 그 출가를 하는 교무님들 선배들한테 이렇게 힘을 얻으라고 했는데 그 말이 너무나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분명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온 것이 부모님은 이렇게 자녀가 힘든 곳을 안 갔으면 좋겠다. 굉장히 어렵고 외롭고 이렇게 힘든 길인 것이 분명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을 이겨내면 분명 행복이 오는데 그런 길을 자녀가 힘든 길을 안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큰 것 같은, 이렇게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도 엄청난 결심을 하지만
분명 살다 보면 좀 외롭고 힘들고 해서 좀 집에 가서라도 좀 풀고 싶은데 좀 그게 안 될 때 이렇게 선배 교무님들 이렇게 해서 도움을 청하면 이렇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참 현명한 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이렇게 부담 가서 아이들에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또 이 반대의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은 출가를 원하는데 네. 나는 맞아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렇죠. 이러신 분들도 많은데 네. 혹시 선배로서 그런 우리 후배에게는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신가요? 우리 세명 교무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원친회라고 이제 교무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그 정토회관의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해왔는데 이제 거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 자녀가 출가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꽤 많이 계셔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관심을 저희 원친들은 어렸을 때부터 받고 지내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럽고 그리고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제대로 모르고 그냥 원불교를 어렸을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냥 좀 그런 관심이 좀 부담스러운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저희 원친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일단 그런 부담감은 사실 느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담감에 너무 생각하지 말고 정말 원불교가 어떤 건지 원불교가 주고자 하는 원불교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어떤 비전이나 그런 서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한 번은 내 부모님이 교무님이시니까 좀 객관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고 배워보는 거를 해본다면 분명히 우리 원친 학생들도 그런 고정관념이나 관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진짜 원불교를 좀 배울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내가 출가까지는 아니어도 이 원불교에 대한 그 인식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질 거라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자, 이어서 우리 김세명 교무님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들이 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저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따돌림을 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무님? 일단 그 따돌림 당하는 친구의 마음을 일단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친구가 얼마나 요즘 고민이 많을까. 자존감도 많이 낮아져 있을 것 같고 앞으로에 대한 뭐 인생이나 내 주변의 그런 좋은 것들을 좀 보지 못하고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아픈데 그런 사람들 요즘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로 이거를 극복하기는 혼자서는 좀 쉽지 않은 상태일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말도 사실은 좀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좀 주변의 손을 좀 도움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내 마음을 좀 열 수 있는 사람한테 조금은 용기를 내서라도 내 마음을 좀 의지를 해서 좀 속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창구를 열어야지 일단은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그런 신뢰와 사랑과 관심이 조금 이어진 관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래도 삶이 좀 괜찮구나라는 게 좀 됐을 때 내가 왜 그런 그 애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까를 좀 객관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그 관계에 틀어졌던 친구랑도 한번 진지한 대화나 한번 노력을 해보고 그 이후에는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았을까를 돌아볼 수 있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의 그 학창 시절의 관계가 다 전부가 아니잖아요. 네. 그 이후의 관계들이 사실은 더 많고 앞으로의 이 관계는 하나의 공부나 숙제처럼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감 삼아서 내가 진짜로 이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단계까지 삼았으면 좋겠지만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많은 고민과 자존감이 낮아져 있을 상태라 생각돼서 먼저 첫 단계로 그런 내 마음과 관심을 함께 연할 수 있는 사람을 꼭 찾아서 그런 힘을 얻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사람과 학생이 보인다면 이제 저희의 역할은 먼저 들어가서 분명 마음의 문을 안 열겠지만 이렇게 더 그 사람들이 열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이제 나무가
돼서 기댈 수 있게 좀 그 역할을 앞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막 교당에도 보면 좀 잘 어울리지 못하고 소심한 우리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좀 성격을 활달하게 바꾸고 싶어하는 우리 청소년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좀 그런 부분도 가능할까요? 우리 현청 교무님, 이 성격을 좀 활달하게 해서 좀 친구들과 잘 어울리게끔 성격을 좀 바꿔나갈 수도 있을까요? 성격 자체를 바꾸는 거는 제 생각에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타고난 그런 게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청소년 교화를 하고 있고 저희 학생회에 그런 학생이 있다면 제가 먼저 다가가서 그런 거리를 많이 줄이고 저를 기점으로 이제 학생들이 끈끈이 뭉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너무 강제적으로 넌 너무 내성적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해 이렇게 하기보다는 너는 소심하지만 뭐 너만의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그 친구에 맞는 그런 책임을 부여해서 자신감을 키워주면 어느 순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날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명답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경은 교무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은 교무님께서는 혹시 요즘 청소년들이 어떤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학업이나 또 아까도 이렇게 왕따 문제는 약간 친구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또 실제로 많이 만나서 얘기해 보면 거기 플러스 또 이렇게 이성 문제 또 부모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잘 또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래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건 여학생의 질문일 것 같아요. 저보다 예쁘고 인기 많은 친구를 자꾸 질투하게 됩니다. 그 친구가 너무 미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 학생이 직접 만난다면 질투는 당연히 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잘하면은 저 사람 배우고 싶다 이것도 있는데 그 질투라는 감정 자체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고 좀 왜 난 못 받지? 이런 그 사소한 감정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자기 그 학생 스스로 그 질투라는 감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내가 질투를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니까 저에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정말 그 질투가 왜 나게 되는지 그 원인을 좀 살펴보게 이렇게 서로 얘기해서 도와주고 그 질투의 그 반대급부에는 나도 저런 사람처럼 멋져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또 담겨져 있더라고요. 예. 대부분 만나보면 저도 또한 그런 마음도 많고 그래서 그 발전하고 싶은 마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저런 멋진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해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으로 이렇게 돌려줄 것 같아요. 저라면. 예. 교무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네. 이 부러움과 질투가 한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이 좋겠다. 네. 이렇게 마음을 잘 이렇게 돌아보고 챙겨야 되겠네요. 예. 자, 이어서 다음 돌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청소년들이 또 고민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와의 대화가 어렵다. 특히나 본인들의 의견만 강요하는 부모님과 대화하는 게 참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우리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답을 주고 싶으신가요? 정답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그 학생마다 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이렇게 좀 그 원불교에도 부모를 얘기하면서 그 부모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고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그것이 선행된다면 좀 부모님께서 강요하신 것들이 조금은 이렇게 이해되지 않을까. 근데 사춘기라는 그 상태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제어할 수 없도록 불안정한 상태인데 그런 아이들에게 부모님의 말을 무조건 다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난 그러고 싶지 않아서 집을 뛰쳐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런 학생을 만나면 좀
부모님이 어떻기 때문에 나에게 강요하는 것 같으냐 해서 이렇게 그냥 좀 부모님을 멀리 떨어져 보게 이렇게 멀리서 객관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고 해서 부모님을 먼저 이렇게 약간 비슷한 말이긴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좀 내가 부모님께 하는 말투나 언어적 전달이나 비언어적 전달하는 방법을 조금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서 부모님이 강압적으로 하면 이렇게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굉장히 슬퍼요. 혹은 좀 힘들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좀 저를 배려해 주시면 안 돼요? 좀 저를 챙겨주세요.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볼 것 같고 네. 또 학생 입장에선 그렇게 하겠지만 학생은 부모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른의 입장에서 그 부모님을 좀 학생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교육을 또 부모님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학생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천 교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천 교무님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원불교를 만나고 처음 교당에 나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교무의 꿈을 가지셨죠? 네. 네. 자,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까지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 또 궁금한데요. 글쎄요, 딱히 큰 걱정 없이 좀 태평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근데 이제 3학년 때 조금 이제 입시에 대한 게 체감이 되는 순간부터 또 담임 선생님의 다른 훈육 방식을 고3 담임 선생님들은 좀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진학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선생님과의 관계나 학우들과의 갑작스러운 그런 경쟁 심리 그런 거에서 좀 많이 적응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원불교를 알고 얼마 만에 이 출가를 결심을 하신 거죠? 그러면 한 3, 4개월 정도일까요? 왜냐면 3학년 3월에 이제 학기가 시작되고 교당을 나가기 시작해서 고3 신성회가 한 6월, 7월 중순쯤에 있거든요. 네. 여름방학 때. 그때니까 한 3, 4개월 만에 그렇게 좀 급속도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중고등학교 때 좀 진리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고 뭔가 좀 인생에 대한 답을 찾아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궁금증은 사실은 별로 안 가지셨나요? 예, 전혀 그런 진리의 세계 이런 거는 전혀 모르고 그냥 예. 오로지 좋은 대학 진학해서 좋은 직장 잡고 그렇게 사는 게 정답인 줄만 알았던 시절이었어요. 네. 이렇게 우연히 또 만난 원불교가 삶의 갈 길을 또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청소년의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중독에 빠졌습니다. 교무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어떤 답을 좀 줄 수 있을까요? 게임 중독. 근데 저는 학생이 만약에 저한테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저는 너는 중독이 아니야 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게임 중독 상태라면 오히려 자기가 중독인 걸 모르고 머릿속엔 게임밖에 없는 상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학생 때는 게임을 많이 했고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게임을. 근데 전문 출신 서원하고 출가하고 교육을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게임에 대한 흥미도 많이 떨어지고 같이 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게임을 안 하면서 이제 이렇게 교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네가 지금 게임을 좋아하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게임 속 사회에서 만나는 네 또래 친구들도
다 똑같을 거고 너랑 네가 갖고 있는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같이 얘기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시 학업에 집중하면 된다. 너무 자기 스스로 게임한다는 거에 자책감을 가지지 않게 네. 오히려 응원을 해줄 것 같아요. 예. 뭔가 스트레스를 풀어야 학업에도 열중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게임 중독이라고 찾아오면 오히려 아유 네가 게임을 하면 얼마나 한다고 그러냐 하면서 이제 응원을 해주고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줄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을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네. 인식 전환을 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잘 네. 절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듣고 보니까. 예. 자, 다음 돌발 질문입니다. 네. 자, 이 부분 또 많은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SNS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우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SNS를 저도 하다가 이제 탈퇴를 하긴 했는데 이제 제 생각은 요즘 청소년들은 진짜 너무 빠른 통신 세계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오프라인 세계보다 온라인 세계가 더 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 속에서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SNS를 통해서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요즘 학생들은 저희 때보다 더 입시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에 학교 학원집 이런 코스를 밟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고 멀리 있어도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저희들도 각 현장으로 나아가지만 이제 메신저를 통해서 또 온라인 세계를 통해서 서로를 더 챙겨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SNS를 통해서 더 외연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삼아도 되고 만약에 근데 아까 게임도 그렇고 SNS도 그렇지만 부모님의 그런 걱정을 살 정도 혹은 또 자기의 그런 주어진 책임을 망각할 정도로까지 몰입이 된 상태라면 이제 저 교당 교무의 그런 손을 좀 벗어난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 그럴 때는 이제 학교 선생님, 부모님, 저 또 전문 기관 이렇게 해서 항상 제가 이 친구의 동반자라는 걸 인식시켜주고 이렇게 함께 해결을 해나가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렇게 청소년들의 질문에 대한 답도 전해주셨지만 앞으로 수많은 우리 사람들의 고민에 대해서 함께 네. 고민해주고 동행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지 또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또 원불교 교무가 돼서 다양한 분야의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잖아요. 난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다. 혹시 김세명 교무님 어떠신가요? 네. 저는 우선 이제 첫 발령지에서 제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들도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배워야 할 일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교당의 일, 교구의 일들. 그래서 제가 어떠한 갖고 있는 꿈보다는 첫 번째로는 해야 할 일들을 정말 확실히 해낼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 게 제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 관심사로 이제 초기 교단 시절 때 함께 공동체 생활하고 그런 저축조합을 이뤄내면서 영육상전 이사병행 그리고 함께 공부하고 사업하고 생활하고 했던 이 모델이 정말 우리 원불교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말로 그 경륜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도반들 그리고 스승님과 함께 현실화시키고 그리고 실제 이것이 가정 그리고 사회 국가 세계에 정말 영향이 될 수 있는 그런 제 꿈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먼저 기초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살아가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고 싶은 제 개인적인 그런 네. 꿈이 있습니다. 우선은 배움이 먼저고 네. 그러한 공부를 통해서 앞으로의 길을 또 개척해 나가겠다. 네. 우리 이현창 교무님은 어떠신가요? 교화활동 계획? 네, 저도 역시 세명교무와 마찬가지로 이제 현장의 일에 먼저 적응을 하고 이제 기본을 닦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항상 스승님들도 내공을 먼저 쌓아야 한다. 관심사가 있어도 내공을 먼저 쌓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깊이 공감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학창 시절 때 방황하고 힘들 때 항상 이게 지도교무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고 질책도 듣고 하면서
나도 우리 지도교무님들처럼 후진들을 이렇게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교무 교육계에서 봉직하는 지도교무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어떻게 하면 이거를 구체화시키고 실현할 수 있을지 연마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김경은 교무님은 또 어떤 교화를 하고 싶으신지도 들어볼까요? 네, 저도 두 분과 마찬가지로 네, 지금까지 학부 대학원까지 배웠던 것들은 그냥 아주 기본 그냥 정말 땅에 씨앗도 안 뿌리는 그냥 고른 땅을 만드는 기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 가서 이렇게 만나는 교도님들, 교무님들과 함께 이제 씨앗을 뿌리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배우는 자세로 그 씨앗을 잘 심어야겠다, 이렇게 그렇게 마음 먹고 있고, 좀 앞으로 이렇게 두 분과 마찬가지로 좀 어떠한 것들 하고 싶냐 하면은 이렇게 교화, 교육, 자선 이렇게 한 가지 기관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그 제가 있는 곳에 교화, 교육 기관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처음 간사 근무도 했고 처음 전문 출신을 해야겠다 하고 더욱 마음을 먹은 곳이 교당을 기반으로 자선 사업도 하고 교육 사업도 하고 그게 다 맞물려서 갔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롤 모델을 삼아서 이렇게 가는 곳마다 교도님들과 함께 공부와 사업을 함께 해서 세상을 밝히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무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은 이제 땅에 씨를 뿌리는 기간이다. 자, 그렇다면 한 30년, 40년 뒤에는 좀 멋진 나무가 또 열매를 맺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30년 뒤쯤으로 할까요? 네. 미래의 나에게 좀 편지를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어떤 모습일까 상상을 해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신지 먼저 김세명 교무님부터 한번 미래의 나에게 이야기를 전해볼까요? 세명아, 그동안 30년이란 세월이 흘렀구나. 정말 개인적으로 고민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했을 거라 생각을 해. 아마 30년 후에는 지금 함께 꿈꾸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스승님, 그리고 모든 가족들과 함께 정말 지금의 꿈을 어느 정도 많이 현실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그러면서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거고, 근데 아마 30년 후에는 스스로에 대한 보살핌보다 우리 함께 가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단, 그리고 이 더 국을 넓혀서 정말 사회, 국가, 세계가 내 한 몸으로 느껴서 살아가고 있겠지?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정말 국한을 넓힌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유용한,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한 생을 계속 살아가면 좋겠고, 30년 후에도 계속 재밌게 이 하나의 세계 개척을 위해서 그냥 정말 열심히 뛰는 일꾼으로 쭉 건강 잘 챙기면서 살아가길 바란다. 안녕. 예. 정말 멋지십니다. 예. 자, 이어서 우리 이현천 교무님이 전하는 나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현천 교무님, 30년이 지나면 딱 환갑이 되겠네요. 환갑을 맞은 당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는데 아마 잘 지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뜻한 대로 아마 교육계에서 크게 보온하는 어른이 되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 잘 챙기시고 또 항상 교단의 뜻에 합하는 그런 훌륭한 교무님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 방송을 찍을 때 나는 굉장히 어리숙하고 부족하지만 그때 당신은 단단한 나무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선진님들한테 인정받고 후진들에게 존경받는 현천 교무님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경은 교무님이 보내는 편지. 네. 경은아, 30년 동안 열심히 잘 지내고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나도 참 뿌듯하고 기쁘다. 이제 30년이란 세월 동안 네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많은 동력을 들여왔듯이 퇴임까지도 30년 남았으니까 더 열심히 잘 살아가 보자. 세계를 품 안에 품고 선진님들께서 밝혀주신 법을 항상 실현하는 교무이면서 그 열정을 널리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기쁘고 행복한 보훈자가 되어가 보자. 경은아, 사랑해. 화이팅! 네. 아마 분명히 30년 뒤에 이 영상을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네. 네. 지금 이 초심을 30년간, 40년간 잘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저도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가의 길을 걷게 되신 세 분 교무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함께한 소감이 있다면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민 교무님 어떠셨나요? 네, 저는 오늘 이 방송에 참여할 수 있게 된 먼저 저희 학년장, 은생학년 학년장인 이의성 교무에게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함께 여기에 와서 참여하게 해준 우리 은생학년 참 감사하고 한 학기만 생활을 했지만 우리 앞으로 쭉 평생을 영생을 서로 함께 갈 도반이니까 우리 앞에 같이 한 우리 모두 대변에서 아마 나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이 길 함께 가는 그런 우리 은생 학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자, 이현철 교무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작년에 제가 실습 교무일 때 이 원음 방송에서 실습을 할 때 선배들에게 이제 질문지를 만들어서 보낼 때는 너무 즐겁고 재밌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막상 출연하게 되니까 정말 긴장도 됐고 또 이런 귀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저희 셋이 저희 은생 학년을 대표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원기 103년, 원기 104년 교단 2세기를 저희들이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김경은 교무님도. 저희 학년이 49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렇게 다 능력 있는 분들이 왔는데 네, 더 능력 있는 교무들이 현장에 더 많이 가서 이제 전국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에 기쁘고 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첫 시작을 방송으로 이렇게 영상 자료를 남겨서 이제 두고두고 제 마음을 챙길 수 있고 동지 도반의 마음을 챙겨줄 수 있다는 그 기회가 되어진 것에 너무 감사하고 이제 현장에 가서도 열심히 기쁘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 많은 큰 교무님들과 교도님들께서 저희 신규 교무들 많이 부족하지만 이 방송으로 저렇게 저 사람들이 학창시절 동안 열심히 공부해 왔구나 하고 대견스럽게 봐주시고 부족한 점도 이렇게 잘 일러주시고 잘 가르쳐 주셔서 앞으로 큰 주인공 만들어 주시고 함께 넓은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함께 출가하신 분이 총 49분이신데 대표해서 세 분이 이 다른 분들의 마음도 잘 전달해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출가하신 모든 분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교도님들, 우리 신입 교무님들 잘 맞아주시고 함께 또 은혜로운 세상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WBS 스페셜 출가 진리의 길을 나서다. 오늘은 원불교의 발전과 재생의세의 큰 뜻을 함께 이루기 위해 출가하신 신규 교무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교무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원불교의 밝은 미래를 만난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은 공부심으로 진리를 위해 신명을 바치는 성직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WBS 스페셜 출가 진리의 길을 나서다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김세명 교무님, 이현전 교무님, 김경은 교무님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문 원기 102년도 출가인 49인은 사중보훈의 근본 의무를 깊이 느끼었고 본교의 공부와 사업에 전무하기 위하여 다음 조항으로서 진실 서원하나이다. 1. 마음은 회상에 드리고 몸은 공중에 바쳐서 세세생생의 이 법륜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2. 본교의 지정한 명령에는 수하라도 불피하고 복종하겠나이다. 3. 개인의 명예와 권리와 이욕은 일체 포기하고 오직 본교를 위하여 정진하겠나이다. 제 출가일성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자입니다. 어제 제 모습이 좀 초라하거나 모자랐다면 오늘은 좀 더 잘 살자는 마음으로 살 것이고, 또 오늘 또 게을렀다면 내일 더 챙기면서 살자, 이런 게 제 출가 마음입니다. 저는 성불세중 재생의세라는 출가일성을 가지고 이렇게 늘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떠한 역경과 난경을 이 서원으로 늘 굳게 이겨내며 항상 공부하며 생활하는 수행자가 되려는 마음을 갖고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평정심을 찾게 됐고, 항상 편안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된 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이 좋았던 감정들, 그리고 나의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발견했던 그런 즐거움들을 나 혼자만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게 될 학생, 그리고 성년, 청년이 됐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만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이 내가 느낀 이 즐거움, 이러한 좋은 점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값을 할 수 있는 교무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품성 힐호인데요. 이 성품자리를 잘 발견하고 또 그대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전무 출신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나 혹 이제 즐거운 일을 겪더라도 그 본래 마음을 놓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이 교단 속에서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스스로가 행복하고 밝은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의 그런 기운을 같이 전달해서 우리 이론 세계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기관 교화를 하겠다라는 출가 일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온불교 도무로서 살아가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제가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변해서 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세상에 대한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